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맡기면 1년 뒤에 돌아오는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1,000원입니다.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돈이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4월에 출시하겠다고 선언한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돈을 넣으면 연 6%를 주겠다고 합니다. 연 6%. 같은 100만 원을 넣으면 6만 원입니다. 은행 이자의 60배.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끼일까요? 오늘 우리는 머스크가 만든 엑스머니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진짜 안전한 건지, 그리고 암호화폐 XRP는 여기에 왜 엮이는 건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202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이름을 X로 바꾼 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SNS 회사가 이름을 알파벳 한 글자로 바꾸다니 미쳤다고요. 하지만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SNS가 아닌 다른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Everything 앱. 메시지도 보내고 쇼핑도 하고 송금도 하고 투자도 하는 하나의 앱. 중국의 위챗이 14억 명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처럼요. 위챗페이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약 5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까지 합치면 93%입니다. 중국에서는 노점상 할머니도 QR코드로 결제를 받습니다. 머스크가 노린 건 바로 이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0일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이 한 문장을 올립니다. 엑스머니, 다음 달 조기 공개 접근을 시작합니다. 이 한 줄짜리 포스트가 올라간 직후 도지코인은 4.2% 급등했고 금융시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엑스머니가 뭐길래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단순한 송금 앱이라면 벤모도 있고 캐시앱도 있고 젤도 있잖아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엑스머니는 넣어둔 돈에 연 최대 6%의 이자를 줍니다. 이걸 금융용어로 APY, 연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을 맡겨두기만 하면 매년 원금의 6%를 이자로 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숫자인지 비교해 볼까요? 미국 주요 시중은행의 보통 예금 평균 금리가 약 0.01%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시중은행 수시 입출금 통장 금리는 0.1% 수준이죠.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하이힐드 저축 계좌도 연 4% 안팎입니다. 애플카드 세이빙스가 4.25%, 캐시앱 세이빙스가 4.5%를 줍니다. 엑스머니의 6%는 이것들보다 50% 이상 높은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 엑스머니는 비자가 발행하는 체크카드를 줍니다. 이름은 엑스카드, 올블랙 금속 카드인데요. 모든 결제에서 3% 캐시백을 줍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중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돈을 넣어두면 6% 이자, 꺼내서 쓰면 3% 캐시백. 예금과 소비 양쪽 모두에서 보상을 주는 거죠. 기존 은행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 이게 핵심인데요. 엑스머니는 독립 앱이 아닙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6억 명을 가진 X 플랫폼 안에 내장됩니다. 별도 앱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다가 바로 송금하고 크리에이터에게 팁을 주고 물건값을 결제합니다. 이걸 플랫폼 경제학에서는 임베디드 파이낸스, 매장형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금융 서비스가 사용자의 일상활동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벤모를 쓰려면 앱을 따로 열어야 합니다. 은행 이체를 하려면 은행 앱을 켜야 하죠. 하지만 엑스머니는 여러분이 이미 매일 열어보는 SNS 안에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시나요? 중국에서 위챗페이가 알리페이를 따라잡은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메신저 안에 결제를 넣었더니 사람들이 별도의 결제 앱을 열지 않게 된 거죠. 엑스머니가 노리는 것도 정확히 같은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조건을 어떻게 줄 수가 있지? 6%를 주려면 그 돈이 어디선가 나와야 할 텐데 혹시 내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건 아닐까?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엑스머니에 들어간 여러분의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 단계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엑스머니에 $1,000를 입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돈으로 약 140만 원입니다. 이 돈은 먼저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 경유지는 크로스리버 뱅크입니다. 엑스가 직접 돈을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즉 FDIC 회원은행인 크로스리버 뱅크에 예치됩니다. 여기서 1인당 최대 $25만 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크로스리버뱅크가 자체적으로 예금에 6%를 주는 건 아닙니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가 현재 약 4.25%에서 4.5% 사이인데 은행이 예금에 6%를 주면 역마진이 나죠. 그럼 이 6%는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하면 X가 사용자 유치를 위해 자체 보조금을 투입하는 프로모션 금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침투 가격 전략과 비슷합니다. 쿠팡이 처음에 로켓 배송, 무료 배송으로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고객을 확보했던 것 기억나시죠? 먼저 손해를 보더라도 사용자를 대거 끌어모은 뒤 나중에 다른 서비스로 수익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6%가 영구적인 금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 금융 전문 매체 모틀리플은 이 금리에 잔액 상한이 있거나 가입 초기 한정 프로모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10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넣어두면 $60의 이자를 받습니다. 우리 돈 약 84,000원이죠. 그런데 이 $60가 생기려면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의 $1,000에서 먼저 크로스리버뱅크의 운용 수익이 발생합니다. 미국 국채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약 4%에서 4.5%의 수익이 나옵니다. 대략 $40에서 $45 정도죠. 그런데 약속된 이자는 $60입니다. 그 차이인 $15에서 $20를 X가 자기 주머니에서 보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자 네트워크 수수료, 앱 운영비, 고객 확보 비용까지 빼면 X는 고객 한 명당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X가 이 돈을 어디서 회수하려는 거지? 답은 머스크가 그리는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엑스머니의 수입 모델은 단순한 예금 이자 장사가 아닙니다. 핵심은 폐쇄형 생태계 구축입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현상이죠. 엑스머니로 돈이 들어오면 사용자는 그 돈으로 X 안에서 결제하고 크리에이터에게 후원하고 앞으로는 주식과 암호화폐까지 거래하게 됩니다. 매 거래마다 X는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테슬라 코노믹스라는 분석가 계정에 따르면 엑스머님은 향후 고수익 예금, 대출 신청, 머니마켓 계좌, 국채 투자, 타임라인 매 실시간 주식 매매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이 예측을 리포스트하며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결국 엑스머니의 6% 이자는 미끼가 아니라 입장권인 셈입니다. 여러분을 금융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관문이죠. 한번 들어오면 모든 금융 활동을 X 안에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잠금 효과, 영어로 lock-in effect라고 합니다. 한번 특정 플랫폼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XRP입니다. 엑스머니 출시 소식이 나올 때마다 XRP의 이름이 함께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요? XRP는 리플이라는 회사가 만든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XRP의 핵심 기능은 국경을 넘는 송금입니다. 전 세계 은행 간 돈을 주고받을 때 수수료를 확 낮춰주는 기술이죠. 지금 국제 송금 시장을 지배하는 건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100만 원을 보내면 수수료만 2만 원에서 5만 원이 빠지고 도착까지 3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XRP를 쓰면 이론적으로 수수료가 수백 원 수준으로 줄고 3초에서 5초 만에 도착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XRP가 은행과 은행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브릿지 커런시, 교량 통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엑스머니와 XRP는 실제로 연결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현재 엑스머니에 XRP가 공식 편입된다는 확인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 둘의 연결을 강하게 추측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엑스머니의 파트너 은행인 크로스리버뱅크는 리플의 송금 네트워크인 리플넷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은행입니다. 둘째, 엑스머니의 베타 화면에는 계정, 보상, 활동이라는 3개의 탭이 공개됐는데 암호화폐 통합을 위한 별도 기능이 추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셋째, 머스크는 과거부터 도지코인 결제 도입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암호화폐 결제에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추측과 사실은 다릅니다. 엑스머니의 초기 버전은 법정화폐 달러 기반의 P2P 송금에 집중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와 주식 매매는 초기 버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소셜 캐피탈의 차마스 팔리아피티아는 엑스머니가 암호화폐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변동성이 거의 없어서 결제 수단으로 쓰기 훨씬 적합하죠. 그렇다면 XRP 투자자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기대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최상의 경우입니다. 엑스머니가 국제 송금 기능을 확장하면서 XRP 또는 리플 기술을 공식 채택합니다. 이 경우 X의 6억 사용자가 XRP 생태계로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시나리오 둘, 중립적 경우입니다. 엑스머니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나 기존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합니다. XRP와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엑스머니의 성공이 암호화폐 결제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간접적으로 XRP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시나리오 셋, 최악의 경우입니다. 엑스머니가 암호화폐를 전혀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이 수년간 지연됩니다. 이 경우 XRP 편입설은 루머로 끝나고 기대감에 올랐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루머를 사실로 믿고 베팅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서 보는 심리적 오류죠. XRP 투자자라면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열어두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엑스머니가 4월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엑스머니는 미국 41개 주에서 송금업 라이선스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9개 주에서는 아직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출시 시점은 미정입니다. 한국에서 이 서비스를 하려면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규제 절차를 별도로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분들 계시죠? 생활비 빼고 남는 100만 원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매달 고민하시는 분들. 은행 보통 예금에 넣으면 연 1,000원이 이자입니다. 엑스머니에 넣으면 6만 원, 60배 차이. 이 숫자를 보면 당장 옮기고 싶으시겠죠? 또는 결혼자금 3천만 원을 모아둔 30대 초반분들 계실 겁니다. 이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면 연 3% 내외로 약 9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같은 돈을 엑스머니에 넣으면 연 180만 원, 차이가 9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잠깐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엑스머니는 FDIC로 25만 달러까지 보호되지만 이건 미국 내 예금에 한정됩니다. 한국 사용자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더 높은 이자를 쫓아 검증되지 않은 곳에 돈을 옮겼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원금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1%의 이자를 더 받으려다 100%의 원금을 잃는 건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엑스머니의 정식 출시를 기다리면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현금 관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금을 3개의 바구니로 나누세요. 첫 번째 바구니는 비상금입니다.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를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 파킹 통장에 넣으세요. 이건 절대로 수익률에 흔들리면 안 되는 돈입니다. 두 번째 바구니는 단기 운용 자금입니다. 1년 이내에 쓸 계획이 있는 돈이죠. 이건 CMA 발행어음형 계좌가 적합합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형이 연 2.4%, 미래에셋증권이 연 2.25% 수준입니다. 세 번째 바구니는 중장기 투자 자금입니다. 이 돈은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를 통해 S&P 500 같은 글로벌 지수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엑스머니가 한국에 정식 출시되고 서비스가 안정화된 이후에 세 번째 바구니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에 전 재산을 올인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큰 그림을 봐야 할 때입니다. 엑스머니 하나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애플이 애플카드 세이빙스로 연 4.25%를 제공합니다. 캐시앱이 4.5%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머니가 6%를 들고 나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은행의 본업인 예금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 은행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예금자에게는 최대한 낮은 이자를 주고 대출자에게는 최대한 높은 이자를 받는 겁니다. 이 차이를 예대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음행 이익의 근원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국내 은행의 예금 금리는 연 2.78%인데 같은 기간 대출 금리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차이에서 나오는 이익이 은행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빅테크 기업들은 이 구조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은행이 주지 않던 이자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면서 사용자를 뺏어오고 대신 플랫폼 수수료와 데이터로 돈을 번다. 엑스머니는 이 전략의 가장 공격적인 버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듭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수천만 원의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은행이 하는 일, 돈을 맡아두었다가 빌려주는 이 단순한 비즈니스에서 은행들은 매년 수조 원의 순이익을 가져갑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이 2025년에 거둔 합산 순이익이 약 12조 원을 넘깁니다. 반도체보다 쉬운 사업에서 반도체만큼의 이익을 내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엑스머니의 등장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앱 하나의 출시가 아닙니다. 은행이 수백 년간 독점해온 금융 중개 기능에 SNS 플랫폼이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이 경쟁이 심화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결국 소비자,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4월 엑스머니가 공개되면 미국 내 사용자 반응과 실제 운용 안정성이 검증됩니다. 이 과정에서 6% 이자의 지속 가능성이 판가름 나겠죠. 둘째, 암호화폐 통합 여부입니다. 머스크가 도지코인, XRP, 스테이블 코인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수개월에서 1년 이내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셋째,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확장입니다. 미국 우선 출시 후 국가별 금융 규제를 통과하며 순차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출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6% 이자의 재원과 지속 기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프로모션이면 프로모션이라고 명시해야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암호화폐 편입 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FDIC 보험은 법정 화폐 예금에만 적용됩니다. 암호화폐까지 확장될 경우 별도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셋째, 각국 금융규제기관과의 협력입니다. 41개 주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 서비스가 되려면 수십 개국의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머스크의 엑스머니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했습니다. 연 6% 이자의 실체를 파헤쳤고 돈의 흐름을 추적했고 XRP 편입설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했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엑스머니는 분명히 금융의 판을 바꿀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초기 서비스입니다. 기대는 하되 맹신하지 않는 것, 관심은 갖되 전 재산을 걸지 않는 것. 이게 스마트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엑스머니가 성공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XRP는 실제로 편입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금융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돈이 단 하루도 쉬지 않도록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